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2강은 UN SDG, K SDG, L SDG 이런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지속가능 발전의 역사 속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이 UN 차원에서 2015년도에 UN 회원국 193개국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속가능 발전 역사에서 지속가능 발전이 뭐야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설명을 어렵게 해왔는데요. 2015년 UN SDG,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수립되면서 이제는 지속가능 발전이 뭐야 라고 할 때 UN이 193개국이 합의한 이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 이후에 2018년 한국에서는 환경부가 주도를 해서 21개 중앙부처가 모여서 한국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2018년 12월 1일이고요. KSDGs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환경부가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계속해서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제4차 국가 지속가능 발전 전략과 이행 계획, 기본 계획을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UN 차원의 목표 그리고 국가 차원의 목표가 있는데 우리가 지역에서 생각하고 이 지역에서 실천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지역적으로 실천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생각한다. 거꾸로 글로벌 차원에서 생각하고 지역에서 실천한다. 그러니까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야말로 글로벌한 합의, 글로벌한 합의와 이 목표 수립 그리고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으나 실제로 지역에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LSDG, Local SDGs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어떻게 지역에서 실천되는 것과 연결될 것인지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차례로 UN SDG에서부터 LSDG까지 연결할 텐데요. 자, 이 순서 내내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행하고 실천할까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UN SDGs를 말씀드리기 전에 UN 차원에서 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고민이 1972년부터 멀게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자, 2000년도에 들어서서 새천년이 시작이 됐는데요. 2000년 9월에 15개년의 이 목표 연도를 잡고 그 사이 동안 UN 차원에서 이 새로운 발전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다 약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라고 해서 MDGs라고 하는데요. SDGs도 익숙하지 않지만 MDG는 특히나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목표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목표는 저개발국을 도와주려는 UN의 국제기구의 목표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2015년도가 되니까 15년간의 목표 달성 정도를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목표는 달성이 됐고 어떤 목표는 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왜 달성이 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겠죠. 자, 가령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이 목표 왜 달성이 되지 않았을까? 왜이겠습니까? 저개발 국가를 대상화시켜서 환경 보존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이 보존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더 많은 환경 파괴를 일으키면서 경제 성장을 해오기 때문에 그 선진국과 저개발국들이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공동의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UN의 UN 차원의 국제적인 차원의 지구 차원의 이 새로운 목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런 것들이 달성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2015년 9월에 UN에서
UN 회원국 193개국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2015년 목표 연도가 끝나면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야 될 텐데 어떤 목표를 만들까? 저희 이 SDGs를 수립해가는 5개의 축을 만들고 있는데요. 자, MDG의 8개 목표, 그것을 전 세계가 합의할 수 있는 목표로 바꿔내기 위해서, 새로운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갈까? 5개 축을 세운 겁니다. 사람축, 번영, 경제축, 지구축, 환경축이죠.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평화와 파트너십 축을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7개 목표가 이 수립이 되고, 이 목표가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서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UN의 회원국이 193개국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93개국 만장일치로 최초로 합의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목표가 193개국의 15개년도의 목표로서 2030년까지 달성하자라는 2030 어젠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193개국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17개 목표 분야에 선진국형 목표, 후진국형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 169개의 목표로 해서 세부 목표로 17개 분야에 나눠져서 들어간 것이죠. 자, 2030년까지는 이 목표를 193개국이 달성하겠다, 이 목표를 수립을 했고 이행하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해마다 7월이 되면 유엔의 각국의 환경부 장관이나 지속가능부 장관들이 모여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가는 어떤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그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년에 한 번씩은 다시금 국가 정상들이 모여서 이 목표 체계를 잘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까 새롭게 결의를 하곤 합니다. 자, 17개 목표를 보시면 눈에 띄기도 하고 좋은 목표, 다 같이 합의한 목표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 저 17개 목표 그냥 막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행정부서에서 17개 부서가 나눠서 하고 있는 일 아닌가? 기존의 일 아닌가? 기존의 일 맞습니다. 기존의 일을 새롭게 목표를 세워서 이 17개 목표를 다 같이 달성해 보자라는 것이죠. 자, 17개 목표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활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지속가능한 유럽이라는 케이크를 만들어서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크가 녹아내리고 있죠. 자, 첫 번째 요리사가 얘기합니다. 뭐가 문제지? 두 번째 요리사가 얘기하는 거죠. 아마도 몇 가지 이 재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개 목표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7개 부서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17개 재료를 잘 활용하는 게 이 목적인 것이죠. 그러면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169개 세부 목표가 있듯이 선진국에 다르고 후진국에 다를 겁니다. 인천이 다르고 저 시흥이 다르고 부산이 다를 겁니다. 우선순위가 제각기인 거죠. 우리 인천 내에서도 구마다 다를 것이고 동마다 다를 것입니다. 제각기 상황이 다르고 주민들의 생각이 다를 거니까요. 그러니까 17개 목표가 있는데 어떤 목표가 우선시 될까? 이것을 이 케이크와 연결시켜 보면 어떤 재료를 먼저 넣어야 되는데 나중에 넣었을까? 어떤 재료를 더 많이 넣었어야 됐는데 조금 넣었을까? 그렇게 잘 못했기 때문에 케이크가 녹아내렸을 거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행정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우리 환경 문제는 여전히 있고, 왜 우리 사회적으로 포용적이지 못한 문제는 여전히 있고, 왜 우리는 사회적 경제가 잘 안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이 구는 조금 더 환경 쪽에 치중해야지, 우리 구는 조금 더
경제 문제에 더 치중해야지.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를 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SDG의 17개 목표를 어떻게 다시 케이크로 만들까? 그것을 두고 SDG 웨딩 케이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7개 재료를 다시금 버무릴 때는 17개의 부서가 칸막이 행정이 아니라 다시금 공동의 목표를 세워서 실천할 때는 어떻게 할까라는 거죠. 케이크를 다시 쌓듯이 하는 겁니다. 자, 17개 목표 중에는 환경 관련된 목표도 있고 사회 관련된 목표도 있고 경제 관련된 목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지탱하는 선에서 사회를 발전시키자. 사회가 좀 더 포용적인 사회가 되는 선에서 경제를 발전시키자. 거꾸로는 경제가 사회를 짓누르는 것이 되면 안 되고 사회가 환경을 파괴하는 수준에서 하면은 지탱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활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우리 지역의 행정 수요를 찾을 때는 그 지역에는 노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고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회복지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는데 17개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표가 더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어떤 구에서도 어떤 동네에서도 어떤 동에서도 우리 동은 이 복지 문제보다 주차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7개의 목표는 기존에 제각기 추구해왔던 제각기의 목표, 제각기의 활동, 이것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다.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웨딩 케이크와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을 잡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접점을 많이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이제는 환경이 지탱하는 선에서 사회가 포용적인 선에서 경제를 발전시키자라는 동심원 모델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구청장님이, 우리 시장님이, 우리 동장님이 또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동은, 우리 마을은, 우리 구는, 우리 시는 어떤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기존에는 시장님이, 구청장님이 가져온 여러 가지 구호들이 있는데 그 구호들에 따라서 그냥 이 행정부서가 제각기 일을 했다라고 하면 구청장님이, 우리 시장님이 강조하는 게 포용도시다. 그러면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는구나. 그러면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조금 더 보완하려는 노력을 우리 민간이 하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공공도시를 얘기했다. 공공의 책임을 얘기했다. 공공의 가치, 사회적 가치를 얘기했다. 그러면 그것은 사회적 영역에서 조금 더 폭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유엔에서 이 17개의 목표를 바라봤던 것,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지역에서 활용해 보자는 겁니다. 자, 193개국이 합의했다라고 했죠. 자, 유엔 차원에서 볼 때 193개국을 보는 거죠. 자, 사람이 살아갈 때 식량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한 나라에는, 석유가 부족한 나라에는 옥수수를 바이오 에너지로 쓰시죠. 유엔이 그렇게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량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옥수수를 어떻게 에너지로 씁니까? 먹을 게 부족한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물이 부족한 나라는 옥수수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들이 제각기 있는 게 아니죠. 다 엮여서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7개 목표를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것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각국의 특성을 봐도 이럴진데 개별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해서 공동의 목표를 세울까 그리고 실천할까 이게 또 다르겠죠.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그렇게 경제적인 기둥, 사회적인 기둥, 환경적인 기둥,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평화와 파트너십 기둥을 가지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어 낸 겁니다. 자, 그런 목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수립 과정으로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경제적인 목표도, 환경적인 목표도, 사회적인 목표도, 인권의 목표도, 파트너십 목표도 다 같이 통일적인, 통합적인 그런 목표 체계로 만들자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다 모이는 과정, 그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유엔의 SDG 17개의 목표는 169개국이 합의했을 뿐더러 그 목표를 수립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수립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92년도에 유엔에서 지구환경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유엔 환경개발위원회인데요. 자, 그때 국가 단위에서는 아젠다 21, 의제 21을 약속을 했고, 지역 차원에서는 로컬 아젠다 21, 지방 의제 21을 수립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 약속에서 그러면 지방에서 이 의제를 어떻게 발굴할까? 9개 주요 그룹이 모이면 됩니다. 여성에서부터 농민에 이르기까지 우리 지역에 9개 주요 그룹이 모인다라고 하면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의 문제를 잘 분석해서 실천할 수 있겠네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뒤 20년이 지나서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다시 모여서 92년도의 회의를 기념하는 리우 플러스 20 회의를 개최한 겁니다. 자, 이때가 되니까 노인 그룹, 지역 공동체 그룹, 이주민 그룹, 이런 그룹들이 전 세계적으로 모이게 된 거죠. 왜 우리는 9개 그룹에 빠졌죠? 그러면서 유엔이 새롭게 주요 이해 당사자 그룹으로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유엔 총회가 열렸을 때는 자선단체에서, 학술단체에서, 그리고 장애인 그룹에서, 재단 그룹에서 우리도 주요 이해 당사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유엔에서 지금은 추가적으로 7개 그룹을 주요 이해 당사자 그룹으로 같이 포함을 시켜서 MGOS라고 표현을 합니다. 92년도에 9개 주요 그룹, 메이저 그룹이었고요. 그리고 2012년, 13년도에 새롭게 인정된 이해 당사자 그룹들을 포함해서 MGO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이 경제 문제, 사회 문제, 환경 문제를 통합적으로 보고자 하는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해 가는데 MGOS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실천하는 그 과정을 2030년까지 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목표가, 유엔에서 수립된 목표가 어떻게 한국의 목표로 받아들여졌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유엔의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5개 축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자, 그 목표를 보면 169개 목표 중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목표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저개발 국가의 목표도 있을 겁니다. 지표도 마찬가지일 거죠. 자, 그래서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들여다보면서 이거는 우리 목표로 추진할 만하다 골라내고, 그리고 한국이 겪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소득 양극화 문제, 미세먼지, 플라스틱, 저성장 문제,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남북한 대치 문제까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유한 특성들이 있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UN SDG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더하기 한국의 고유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목표, 그것이 한국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KSDG로 수립이 되는 겁니다. KSDG 수립 과정 역시 아까 보셨던 MGOS 프로세스를 그대로 겪었습니다. 중앙부처의 여러 부처들이 결합을 하고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결합을 하고 전국의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위원들이 결합을 하고
주요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한국의 목표를 1년간 수립을 했고 현재 수정해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매트릭스처럼 생각을 해보시죠. 여성의 빈곤 문제, 청소년의 건강 문제, 또는 청소년의 노동권 문제,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농민의 건강 문제, 또 각각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 영역에서 각 이해 당사자 그룹에 해당되는 이 목표나 문제점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KSDG가 수립이 된 거죠. 자, 이런 원리를 우리 지역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마찬가지 원리로 유엔의 목표를 공부하고 국가 목표를 들여다보면서 그 중에 도시 목표로 꺼냈을 수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고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목표를 담으면 될 것입니다. 그게 로컬 지속가능 발전 목표인 거죠. 자, 그 과정에서 이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인식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면서 피드백을 하는 그런 과정을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지방 과정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는 여러 영역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도 있죠. 자, 깨끗한 흐름, 자원순환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을 위한 중요한 장소, 10분 거리에 우리가 함께 자연에서 숨 쉴 수 있는 공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치밀하게 설계하고 또 연결된 개발 패턴, 그러니까 아주 큰 건축물들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5분 거리에 생활할 수 있고 걸어서 내 일의 이 중심을 잡을 수 있고 직장을 갈 수 있고 쇼핑을 할 수 있고 먹거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조적인 장소를 만들기,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곳, 은퇴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곳, 그런 장소들이 도시의 곳곳에 있으면 좋겠죠. 복지나 인간 중심의 개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적 거버넌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역이 특히나 중요한 이유는 우리 지역에서는 구체적인 공간이라는 것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이죠. 그러면 그 생활과 관련된 문제는 특정한 전문가들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영역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역에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그 현안들을 해결하는 시민단체, 그 현안들을 해결하는 어떤 부서, 이렇게 접근했다라고 하면 어떤 현안이 있을 때 그 현안의 1번 목표와 관련된 지점은 뭘까? 2번 목표와 관련된 지점이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장애인 그룹이 가장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데 장애인 문제 한 목소리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번 목표, 빈곤층의 장애인 문제, 빈곤층의 장애 문제 어떻게 할까? 2번에 먹거리 문제입니다. 장애인들의 먹거리 문제, 이런 식으로 결합해 보는 거죠. 여성 문제도 5번 목표가 여성 문제 해결의 목표를 갖고 있는데 1번 빈곤층의 여성 문제, 2번 여성의 먹거리 문제, 3번 여성과 건강 문제,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틀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자, 우리 지역에 지속가능 발전 대학, 시민대학을 만들었다. 그것도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은 뭡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빈곤 문제에서부터 지역 내 파트너십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만든다라는 것이 많은 모범 사례로 여기저기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계획을 이 SDG 체계로 수립해 본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영역들이 연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서울의 은평구에서는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제 따로 또 협치회의 따로였던 이 공론장을 함께 모아가지고 공동의 공론장으로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공동의 장이 됐을까요? 자, SDG의 17개의 틀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현안 중에 가장 이 중심이 되는 현안이 뭡니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6가지의 목표가 우선순위로 뽑혔습니다. 자,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8번 목표입니다. 친환경적이고 사회 기반 시설 9번 목표입니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생활화 12번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경제 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입니다. 복지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17개의 목표 중에 어떤 게 우선순위입니까를 뽑은 거죠. 그렇게 6개의 이 영역을 뽑고 그리고 은평구에서 가장 특수하게 부각되는 문제로 1인 가구 그렇게 해서 17개의 목표 중에 6개의 목표 그리고 은평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1개의 목표 7개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서 참여예산제도 반영을 하고 그리고 협치를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었던 것이죠. 자, 종로구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여러 계획들, 중장기 기본 계획들, 공약 이런 것들을 연결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계획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늘 만들어지는 보고서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 영역의 계획들이 이 SDG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매트릭스로 만들어 본 거죠. 자, 종로구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을 할 때 모든 계획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그런 계획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계획들이 얘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보면서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개별 부서의 사업들을 연결해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17개 목표를 수립을 하고 종로구가 특별하게 집중해서 해결해야 될 목표를 5대 중점 목표로 삼기도 했습니다. 자,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이 개념이 유엔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정립이 됐는데 자, 이것을 지역에서 우리도 실천하고 행정도 이 체제로 바꿔보자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이 기존의 행정이 하던 일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이 사람이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안에 죽는 그런 행운을 맛봐야지 라고 해서 9988-234라는 목표를 수립을 하는 거죠.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30분씩 운동을 하고 점심은 굶겠다 이렇게 한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99살까지 팔팔하게 살아갈까요? 자, 매일같이 30분씩 운동을 하지만 결국 그것이 99살까지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점심을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99살까지 갈 거냐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어떤 이 지표가 그 목표를 달성해 가는데 기여하게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게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그 공동의 목표를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바라보면서 성과관리 차원에서 매년 열심히 했고 그 성과를 잘 달성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목표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늘 바라보게 만들자라는 것이죠. 자, 종로구의 예시를 다시 한번 들면요. 건강하고 행복한 웰빙 도시라는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서에서는 운동하는 도시를 실현하면 건강도시가 되겠구나. 그 부서의 일은 걷기 좋은 길 발굴 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서는 몇 건이든 간에 목표를 정해서 이 성과 목표를 정해서 이 걷기 좋은 길을 만드는 일을 하는 부서겠죠. 만약에 세 개를 발굴해야 된다. 그러면 없던 길이라도 만들어서 그 세 개를 달성할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종로 구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그 길이 내가 매일같이 걷고 싶어 하는 길인지 운동하고 싶어 하는 길인지 라는 것이겠죠. 그런 길을 만들려면 관련 부서가 더 많은 주민들한테 어떤 길을 걷고 싶은 건지 또 그 길을 어떻게 꾸미면 좋겠는지 시민들한테 구민들한테 더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민들이 더 많이 걸어가지고 결국에는 걷기 좋은 길을 몇 번 걸었다. 그게 아니라 그런 길을 더 많이 걷고 더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더 많이 걸었기 때문에 생활습관병이 더 떨어졌다. 그렇게 돼야 이 건강도시가 실현되는 것이겠죠. 자,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새롭게 어떤 귀찮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의 방식을 바꾸거나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공동의 목표를 인식을 함으로써 우리의 노력이 공동의 노력이 돼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자라는 유용한 틀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구에 우리 인천시에 어떤 목표가 있든지 간에 그 목표를 민관 협력으로 공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잘 포착을 해서 어떤 것은 때로는 행정부서의 정책으로 제안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것은 시민단체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민관이 공동으로 캠페인을 수행하거나 공동의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 역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가지고 활용해 볼 만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미추홀구는 열악한 경제 이걸로 많은 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실제 미추홀구의 공무원과 시민들이 모여서 미추홀구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그거를 물어봐서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많이 보이는 글자가, 크게 보이는 글자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지역에는 고령 인구가 많아요. 우리 지역에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고 힐링할 장소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군데군데 있는 걸 보면 착한 사람의 도시입니다. 또 문학경기장이 있습니다. 인천의 중심입니다. 미추홀입니다. 역사가 있어요. 원도심이 있죠. 그리고 대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열악하고 그리고 우리 상황이 아주 침울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인천의 중심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는데 청년들이 많이 있는 대학교가 몰려 있으니까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인천의 중심이라는 이 역사와 문화 자원을 잘 연결해 보면 인천의 미추홀구가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목표를 이미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방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1번 목표, 골목길에 빈곤층이 있는데 2번 목표, 골목길에 도시농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3번 목표, 골목길에 이 보건 측면에서 취약한 지점 우리가 발견해서 처리하자. 이런 식으로 연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제2강에서는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유엔의 얘기하냐? 국가의 얘기하냐? 그렇지 않고 유엔 차원에서 우리 지역 차원에까지 연결되는 우리의 목표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제2강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